주식시장이 쉬운 날이 없는 요즘입니다. 자, 특히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런대로 이겨낼 수 있는 시장 분위기였지만 6월 급락장 그리고 9월에 급락장을 거치면서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저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최근에 저의 지인들과 통화 속에서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저의 속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 증시 토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들과의 생생한 대화 속에 있는 증시 현 주소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노이즈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쁜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1월의 급락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6월 급락장을 보내면서요, 도망가거나 이제는 포기 수준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졌고 9월 급락장을 거친 이후로는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특히나 매크로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이나 뉴스 기사들을 집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다른 어떤 때보다 경제 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은 그 자체 하나하나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단적으로 오늘만 보더라도요, 아침에 증시가 조금 훈훈했는데 저쪽 홍콩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랬더니 SNS 그리고 뉴스 기사 속에 노이즈가 너무 넘쳐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에 휘둘리는 투자자들의 심리, 이거는 비단 우리 애청자님들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고 저의 지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 단톡방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루비니 교수, 유명한 분이죠. 닉네임은 닥터 둠입니다. 자, 이분이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명성이 있다 보니 요즘 또 다시 등장하고 계세요. 요즘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 매체 맨 최상단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닥터 둠, 이거 루비니 교수죠. 세계 경제 2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보다도 심각하다. 혹은 닥터 둠, 루비니 교수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라든가 내년 내내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고 증시가 4%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이제 루비니 교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 매체, 경제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분의 말씀을 따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SNS에 공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걸 단톡방에 올린 것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루비니 교수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어떤 키워드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일까? 그게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자, 구글 키워드 트렌드로 해서요, 누니엘 루비니, 저 영문명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키워드 트렌드가 어땠는지 2004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사람들의 관심 받았고요. 그리고 2011년 8월,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요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루비니 교수가 등장할 때는 야,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요즘 또 이렇게 빼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쩌면 10월까지 치면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누니엘 루비니 교수 키워드 검색이 피크를 친 시점을 통통 찍어보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그 이전에 이렇게 폭락했다가 최저점일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후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그때도, 증시가 급락한 후에, 그 후에 이상하게 반등을 하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 전까지 증시가 조정을 받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합니다. 즉, 루비니 교수가 등장하는 것은, 옳은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시장에서 또는 경제 매체에서 루비니 교수에 관한 뉴스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이런 게 피크를 이루게 될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찐바닥인 경우가 많았다. 요러한 역발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 루비니 교수가 안 좋을 때는 단골 양념처럼 꼭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검색 트렌드가 쭉 낮아진 것으로 봐서 예전에 비해서 좀 인기가 루비니 교수님이 좀 많이 줄어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삐딱선으로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우량주에 투자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우량주, 뭐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차트를 준비했어요. 작년 상반기에 투자했다가, 물리셔가지고 속상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저의 친구 중에 정말 간담상조하는 속을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서도 나타났더라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화 통화를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내가 우량주 투자했다가 우리 식구들 많이 물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량주는 사람들이 모두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바닥이더라. 오히려 사람들이 찬양할 때가 상투였더라. 이런 얘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 친구야, 너 그 종목 얼마 정도 투자했어?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친구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너 일반적으로 사람들 투자한 정도면 한 2, 3천 했겠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거 따가냐고. 그 친구 성향상 어마어마한 매덕 이렇게 투자할 그럴 친구는 아니어서 대충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속상해하고 하길래 이런 얘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나쁜 얘기만 계속 쏟아져. 경제도 안 좋고 이 회사 안 좋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람들이 모두 안 좋다고 할 때 그 회사는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그 종목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 보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에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그 가격보다 지금 더 많이 싸져가지고 좋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서 역발상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거 인정되고 그리고 가격 밸류에이션도 따져봤는데 괜찮다 한다면 여기서 더 빠진다? 작년 상반기 때는 조금 비싼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좋은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 그런 대로 마음의 위로를 얻었지만 실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조만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돋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목이 빨리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뭐 이제 주식 투자 초보도 있지만 이런 지인들도 있어요. 어떤 지인이냐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등락에 상관없이 자기 원칙을 지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는데 제 오래된 친구 중에 2명의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지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꽉 막힌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 친구 같은 경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투자 원칙을 잘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뭐 주식시장 뭐 요즘 안 좋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원칙이 딱 이제 뭐 어떤 종목 바꿔야 될 때다 어떤 자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담담하게 그 전략대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거나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친구는 친구 A, B라고 할게요. 둘 다 이제 원칙을 칼같이 지키는 친구긴 한데 A는 시장을 계속 보면서 원칙을 지켜가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하고 자기 자신의 취미에만 집중을 하고 주식 시장을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종목 교체할 때 되면 그때 가서 종목 교체하고 그리고 또 잊어요. 이걸 반복합니다, 매년. 근데 이 B 친구 같은 경우 매년 자신만의 원칙을 쭉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그런대로 플러스권에 매년 수익률을 거의 대부분 만들어 온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대박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무슨 종교 같네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자, 이 두 친구 투자 원칙 지키면서 한 명은 조금 이제 시장을 보면서 쑥스러워 하는 게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지켜가는 거. 한 명은 원칙을 지켜가되 그냥 본인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즐기고 일할 거 일하면서 원칙을 지켜갑니다. 요즘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금 주식 시장에 시장 노이즈가 가득하고 그리고 투자자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에 관해서 공부들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경제라는 단어도 잘 안 쓰시죠. 이제 많이 스마트해지시면서 매크로 환경. 매크로 환경 보면은 뭐 좋은 일 없습니다. 뭐 저축은행 금리도 막 푹 올라가고 난리 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휘둘리다 보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결국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휘둘리다 보면은 지금 주식 시장의 현 주소를 까먹게 돼요.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작년 연초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포모 증후군에 휘말려서 주식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나 더 빠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과연 도망가야 할 때일까? 뭐 물론 주식시장이 이렇게 한 번 더 인내심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잉태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담담하게 여기서 더 빠지면 떨어지나 보다. 조금 기분 나쁘면 말지 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셔야만 합니다. 생존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회들, 그 기회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떠난 자리에 기회는 잉태되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담담하게 시장을 보는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자, 한 가지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증시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 토크에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예, 오늘에야 인사드립니다. 종종무님, 김진선님, 그리고 은하킴님 등의 예,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의 슈퍼땡스, 그리고 라이브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그 힘에 중시토크 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투자 응원 드리면서요. 자,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